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교사입니다. 오늘은 제 131회 4교시 마지막 교시에 대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아칭 현상이 구조물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별로 4가지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흑마기 가시설이나 흑댐이나 지하 매설물이나 터널에 대한 아칭 현상이죠. 아칭 현상. 토합의 응력 전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토합의 응력 전이 현상. 그래서 이 응력 전이 현상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들이냐 보면은요. 우리가 봤을 때 토합이 응력 전이 현상이라는 건 변이가 발생하는 토체의 응력이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쪽에 인접한 토체에 전달이 돼서 토합이 재분배돼서 아치 모양의 집안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적어주셔야 되겠고요. 토합의 응력전이 발생 메커니즘을 또 그려줍니다. 적어줍니다. 집안 변이 발생이나 토합 재분배가 발생하거나 아치 모양의 집안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내용하고요. 아칭의 종류는 오모가칭이나 볼로가칭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고 응력 변이 현상 발생 시 문제점, 대책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좋겠죠. 자, 흑댐의 코하층하고 지하 매설물, 매설관, 그리고 터널, 문제점, 흑마기 가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 이런 것들로 적어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말뚝 보강 기초와 기초 분리 말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초 분리 말뚝 공법의 설계 기법 개발하는 그 논문 중에서 발제해서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지층이 존재할 경우에 얕은 기초는 기초 설계가 가능하고, 그러나 이제 지지력 조건이나 치마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말뚝 치마에 대한 저감용이나 말뚝 기초나 말뚝 지지 전면 기초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뚝이 보강재로서 사용됐을 때 부재재로서 간주하고 말뚝 기초나 말뚝 지지 전면 기초 파일 레프트 파운데이션이죠.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이제 낮은 안전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기초와 이격해서 시공 시 말뚝에 작용하는 응력 집중도도 정함시켜주고 지지력도 활용 가능하다. 구조적으로 말뚝의 개수도 감소시켜줄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 기초판과 말뚝과의 연결 작업이 이렇게 불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Disconnected Filed Left Foundation이죠. DPRF 시스템 기초 분리 말뚝. 그래서 치마 감소형 분리 말뚝이 설치되고 부동 치마와 힘 모멘트가 감소되고 말뚝 길이의 증가가 전체 시스템의 강성을 증가시켜 주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PPT로 나타내는 그런 실험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서술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뚝 하중 분담비에 대한 보강 면적비를 산정해 주고요. 포마토 집안의 보강 면적비 그리고 말뚝의 길이의 변화를 시키면서 대형 평판 제하 시험을 통해서 그 거동을 분석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말뚝 기초의 성능 기반 내진 설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DS에 대한 부분을 발제했고요. 2018년 기초 내진 설계 기준과 KDS 17의 내진 설계 일반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수준을 정의해주고 스펙트럼의 가속도를 설정해주고 구조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구조 거동 파악, 구조물 구조 부재의 성능 수준을 결정해준다. 성능 수준 및 목표에 대한 비교. 이 부분이 이제 성능 기반 설계의 기본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이 내진 설계, 성능 기반 내진 설계는 미국 노스리지 지진 94년과 고베 지진의 95년에 이후보다 이제 합리적인 내진 설계 접근을 위한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내진 설계에 있어서의 건축물 내진 등급하고 그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이나 내진 등급에 대한 내용들, 그 내용들하고 이 내진 성능 향상 방안,
내진 면진, 재진, 차진, 내진 보강 공법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성능 기반의 내진 설계 기본 개념은요. 내진 성능 기준과 내진 등급, 1등급, 2등급, 특등급까지 2등급까지 있겠고요. 내진 성능 기준, 성능 기준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즉시 복구 수준이 가능한지, 복구 및 인명보호 수준인지, 아니면 붕괴 방지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내용을 적어주시면서 최소 내진 성능 목표에 대한 부분이 그 재현 주기, 평균 재현 주기와 내진 성능 평균 내진 성능 수준과의 관계 이러한 그 테이블을 가지고 적어주시는 부분과 지진구역 개수에 대한 내용, 평균 재현 주기 500년에 해당하는 그 지진구역과 지진 구역 개수에 대한 내용도 적어주시고 위험도 개수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진 해석법 중에서 단일 모드 스펙트럼법과 다중 모드 스펙트럼법이 있더라. 그래서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은 동적 해석 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다. 시간 이력 해석법이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면서 정밀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에 있어서도 적절한 응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은 단일 모드 스펙트럼 해석하고 다중 모드 스펙트럼 해석법으로 구분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동 모드가 진동 응답을 지배하는 교량의 설계 지진력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내용하고요. 다중 모드 스펙트럼 해석법은 이 기본 모드 이외의 모드들이 동적 응답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에 사용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여하는 구조 형식이나 중간 정도 기간의 연속교와 장대교량, 특수교량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적 해석 방법에 대한 등가 정적 해석과 동적 해석법의 응답 스펙트럼 해석과 시간 이력 해석에 대한 정의와 장단점을 이렇게 적어주시는 부분과 표준 설계 응답 스펙트럼에 대한 집안 종류에 따른 이 이력 주기와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또 적어주시는 것도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진 격리 설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아주 적어주시면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4번입니다. 점토 집안 위에 제방을 긴급하게 건설하고자 한다. 원집안의 물성과 제방 단면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사항을 구하시오. 원집안의 경지토합 개수하고요. 경지토합 개수하고 정규 안밀 점토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하 수위는 집안은 포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 단위 중량을 주었고 간극수압 개수는 0.35로 주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방 건설 전 원집안 A 지점 지점 A의 초기 응력하고 간극수압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제방 건설 완료 직후에 지점 A의 응력 증가량 델타 시그마 V하고 시그마 H가 있겠죠. 최종 응력값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연직 응력의 증가량은 계산은 아래 도표, 요 도표를 이용하라고 했고요. 수평 응력의 증가량은 연직 응력 증가량의 3분의 1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토합 개수, 주동 토합 개수가 3분의 1이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0.33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제방 건설 완료 직후에 지점 A의 간극수압 증가량, 그러니까 이 델타 U죠. 간극수압, 과잉 간극수압하고 최종 간극수압, 그래서 U0하고 델타 U를 더하는 그런 값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제방 건설 전에 원집안 지점의 A 초기 응력하고 간극수압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지겠죠. 그래서 초기 시그마 V0는 64 kN/제곱미터가 되겠고 U0는 간극수압 초기 간극수압은 이렇게 40이 되겠습니다. 40. 그래서 시그마 V-0-는 이제 간극수압을 빼준 64에서 요걸 뺀 24가 되겠고 시그마 H0는 초기 유효 응력이죠. 초기
유효 수직 응력하고 초기 유효 수평 응력이죠. 그래서 토합 전기 토합 개수를 곱했을 때 14.4가 되겠고 시그마 V0 다시는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작 시그마 H0 초기 수평 응력에 대한 부분은 시그마 HJ0 다시 요 부분하고 14.4하고 U0인 초기 간극 수압을 더한 값이 된다. 그래서 54.4kN/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제방건설 완료 직후에 A 지점의 응력 증가량 및 최종 응력 값이죠. 그래서 제방 성토화 중 델타 시그마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고요. 지표면에서 델타 시그마 S는 20 곱하기 3으로서 요 부분의 단위 중량과 높이를 구해서 60이 되겠고요. 5m 심도의 제방 중앙부의 지점 델타 시그마 V는 델타 시그마 S에다가 이 지중 영향 계수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곱해주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요 제분의 B하고 제분의 A가 얼마에 있느냐. 그래서 제분의 A하고 제분의 B를 이렇게 이제 1과 0.6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분의 B가 1.0이고 제분의 A가 0.6일 때, 그래서 약 여기하고 1.0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기 요 정도의 선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요 정도에 해당이 되면 요게 0. 여기 지중 응력 영향계수 요렇게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약 0.44에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0.45로 보이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0.44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래서 0.44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제방 중앙으로 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지중 영향 계수. 그래서 시그마 델타 시그마 S의 I 지중 영향 계수 양쪽으로 해서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델타 시그마 V는 델타 시그마 S 플러스 곱하기 0.44 플러스 0.44로 해서 52.8로 델타 시그마 1이 될 것이고 수평 응력 증가량 델타 시그마 3는 이거는 이제 델타 시그마 V인데요. KA 즉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주동토합 계수 3분의 1. 그래서 수직 증가량 수직 응력 증가량의 3분의 1이 수평 응력 증가량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하면 이제 17.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응력 값은 시그마 V와 시그마 H로 나타나면 초기 시그마 V0와 델타 시그마 V0를 더한 그 값이고 시그마 H는 시그마 H0 플러스 델타 시그마 H로 해서 72kN/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제방건설 완료 직후에 지점의 A의 간극수압 증가량과 최종 간극수압은 얼마냐? 그래서 델타 U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B 계수를 써주고요. 요 공식에 의해서 포화토기 때문에 B는 1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17.6 그리고 A 값은 0.3을 줬기 때문에 0.3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29.92kN/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방성토로 인한 과잉 간극수압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최종 간극수압은 요 두 개를 이제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 플러스 29.9이다. 그래서 69.92kN/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영공기 간극 곡선 및 최적 함수비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영공기 간극 곡선은 포화도가 100%일 때 곡선으로 나타내고 포화 곡선을 나타낸다. 그래서 감마 D를 나타내는 이 부분하고요. 다짐 에너지가 같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모래취환법의 어떤 부분이 이제 현장 다짐, 단위 중량을 결정하는 표준 방법이 모래취환법과 고무막법, 핵밀도 기법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건조밀도와 함수비 관계 그래프, 최대
건조 밀도와 OMC 최저감수비에 대한 부분과 건조축과 습인축 다짐, 연공기 간기 곡선, 제로 에어죠. 제로 에어 보이드 커브, 연공기 간기 곡선이고, 수정 다짐과 표준 다짐에 대한 그림과 S 100%의 연공기 간극 곡선을 나타내는 부분, 그리고 간마디와 이제 W 관계 그래프에서 요 최적 함수비선이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이 어떤 시료의 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점점 커지는 부분이 있고, 그 함수비 점토에 대해서는 또 건조 단위 중량이 작아지면서 함수비는 커지는 그런 경향을 나타낸다라는 부분으로, 이런 최적 함수비 그림하고 활용에 대한 부분과 다짐도 권리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안밀 및 배수 조건에 따른 삼축 압축 시험 방법과 시험 결과의 활용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단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안밀 비배수, 안밀 비배수, 비안밀 비배수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요 그림에 대한 개념도도 그려주시면 좋겠고요.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UU 테스트와 CU 테스트, CD 테스트에 대한 그런 적용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시험 방법은 이렇게 이제 스트리밍을 해서 시료를 트리밍해서 곰곰하게 싸서 압력실내에 넣고 구속응력과 축차응력을 가해서 배수 방법에 따라서 비안밀 비배수냐, 배수 안밀 비배수냐, 그리고 안밀 배수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비안밀 비배수 시험은 이렇게 전단 강도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안밀 비배수에 대한 부분, 안밀 비배수는 이제 유효응력 파괴 포락선과 전응력 파괴 포락선을 나타내는 부분이 NC와 OC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그려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것 같고요. CD 테스트는 어떻습니까? 이 전응력과 유효응력이 같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겠고, 과밀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내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정규함밀 곡선과 부분과 과밀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내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활용까지, 이렇게 활용까지 해서 이 활용 부분을 같이 해서 적어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131회 토질 및 기초 기술사 1교시 용어 정의부터 4교시 서술형 풀이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대체로 풀이하는 문제, 안면 시험이 대체로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삼축 시험과 터널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터널은 거의 안 나왔고요. 그래서 연약 집안에 관계된 교수님과 아마 그 기술사이신 분께서 시험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4교시가 수험생들에게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락이 4교시에서 결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곧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